The are simply breathtaking. We are so thrilled to be here to celebrate with them. 당신 뭐야? 당장 이 남자 마사. 지훈이 딱 한 번만 지훈이 얼굴을.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냐? 제 딸 겸혼을 망칠 세이에요? 서울 강남의 심장부, 화려함의 극치라 불리는 S.O.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의 화환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주차장에는 억소리 나는 외제차들이 즐비합니다. 오늘은 국내 굴지 대기업 최연소 임원 강지훈 이사의 결혼식 날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신랑의 말끔한 턱시도, 신부의 다이아몬드 티아라, 그리고 하객들의 품위 있는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이 완벽한 그림에 균열을 일으키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등장합니다. 호텔 회전문이 돌아가며 로비로 훅 끼쳐 들어온 것은 향긋한 꽃내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큼한 땀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고단한 삶의 비릿함이 섞인 악취였습니다. 등에는 다해진 배낭을 메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70대 노인, 그의 이름은 박영식. 평생을 거리에서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온 넝마주의였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흙탕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호텔 지배인이 다급하고 날카롭게 소리칩니다. 아니, 보안팀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당장 막아! VIP들 오시는데 어디서 거지야 들어와! 저기 내가 밥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오. 보안요원 2명이 박영식 할아버지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챕니다. 그 힘에 밀려 할아버지의 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칭칭 감겨있던 그것, 바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뭉치와 촌스러운 붉은색 내복 상자였습니다. 장모 신부 어머니,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강서방, 자네 사람 관리 어떻게 한 거야? 내 딸 결혼식 망칠 작정이야? 소란스러운 소리의 로비로 뛰쳐나온 신랑 강지훈. 그의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붉은 내복 상자와 보안요원에게 질질 끌려가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지훈의 멍한 눈동자 위로 20년 전 그의 겨울에 매서웠던 칼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훈이 기억하는 박영식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은 사실 따뜻함보다는 지독한 공포와 배고픔이었습니다. IMF가 휩쓸고 간 자리, 부모님은 빚더미를 피해 야반도주했고 18살 지훈은 갈 곳 없이 떠돌다 재개발을 앞둔 산동네 폐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던 그때였습니다. 누구여? 도둑 고양인가 했더니 웬 놈이여? 동네에서 벙어리 박씨로 통하던 넝마주의 할아버지, 시커먼 점퍼에 묻은 찌든 때 헝클어진 백발. 할아버지는 지훈을 보자마자 빗자루를 들고 쫓아내는 대신 아랫목에 덮어두었던 밥그릇을 툭 발로 밀었습니다. 먹어라. 개밥 아니다. 아침에 해놓은 건데 식어서 맛은 없을 거다. 쉰내가 살짝 올라오는 찬밥 덩어리와 말라 비틀어진 김치 한 조각. 하지만 지훈은 그 밥을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친 밥알이 모래알 같았지만 뱃속에 온기가 돌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 지훈,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입안 가득 밥을 물고 잘 먹겠습니다. 울지 마라 사내 새끼가. 잣입에 거미줄 안 친다. 갈데 없으면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자든가. 그날 밤 지훈은 생판 남인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였으니까요. 그렇게 고아 소년과 외로운 노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우는 낮에는 할아버지 리어카를 밀고 밤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공부했습니다. 너는 나처럼 쓰레기 줍지 마라. 할아버지의 그 투박한 응원이 지훈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 합격했다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입학금과 등록금 500만 원, 폐지 1kg에 50원을 받던 시절, 그 돈은 꿈도 꿀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지훈이 합격 통지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으려던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장판 밑을 뜯어 검은 비닐봉지 3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비닐을 풀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술 안 마시고 아픈 허리에 파스 한 장 안 붙이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가져가. 훔친 돈 아니다. 내가 혹시나 해서 모아둔 거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노후 자금이잖아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써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지훈아, 내 소원은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하는 거다. 가서 공부해라. 성공해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 하레비 빨간 내복이나 한 벌 사와. 내 평생 새 내복 입어보는 게 소원이다. 고작 빨간 내복 한 벌. 할아버지가 바란 대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훈은 그 돈을 가슴에 품고 서울로 올라왔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 수석 졸업과 대기업 입사라는 신화를 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가도를 달릴수록 지훈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게 되자 냄새나던 산동네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지훈은 병원장 딸인 수진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장모의 질문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자네 구하라고 했지? 그럼 친척은? 결혼식에 혼주석이 텅 비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나? 어디 변변한 어른 하나 없어? 지훈의 목구멍까지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하지만 지훈은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 남루한 넝마주의,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모습, 그 모습이 자신의 성공에 흠집을 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네, 없습니다. 저 혼자 컸습니다. 비겁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죄책감을 털어내려 청첩장을 들고 3년 만에 산동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판잣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만 무성했습니다. 박씨 영감, 떠난 지 한 달 넘었어. 자네 장가 간다며? 영감이 그러더구먼. 자기가 있으면 사돈댁 보기에 흠이 된다고. 아들 앞길 맞기 싫다고 시골로 떠났어.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비겁한 마음을 할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할까봐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져준 사람. 지훈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훈의 눈앞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습니다. 경호원에게 밟힌 빨간 내복, 상자가 찌그러져 있고 장모는 코를 막으며 악을 씁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당장 저 노인네 경찰에 넘겨. 단전에서 끌어올린 목소리로 사자우처럼 그 손 놓으세요. 지훈의 고함에 로비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지훈은 성큼성큼 걸어가 바닥에 엎드린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턱시도 바지가 더러운 흙탕물에 젖어 들어갔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아니요. 나는 그냥 이거 주고 가려고.
지훈아, 옷 버린다. 얼른 가라. 지우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에 들려있던 꼬깃한 편지 한 장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편지에는 맞춤법도 틀린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지훈아. 오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신랑이구나. 못난 아래비가 가면 내 빛나는 앞길에 먹칠할까봐 멀리서 마음만 보낸다. 그리고 이거 내가 첫 월급 타서 사준 빨간 내복. 아까워서 한 번도 못 입고 장롱 깊숙이 넣어놨던 건데 내가 죽으면 수의로 입으려고 했지만 오늘은 내 결혼 선물이니 가져왔다. 내 전 재산은 이것뿐이구나. 친부모보다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더 좋은 거 못 해줘서 미안하다. 부디 행복해야.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지훈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도 끝까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이 바보 같은 사람. 지우는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내가 미안한데, 내가 나쁜 놈인데. 강서방,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저런 거지를 붙들고 뭐 하는 거야? 자네 혼자 컸다며. 장모의 호통에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겁하게 피하던 예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객들을 향해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네, 저 고아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냄새 난다고 다들 피할 때 저를 걷어먹이고 입혀주신 분입니다.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저를 살려주신 제 진짜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옆에 무릎을 꿇고 글투성이가 된 할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님, 늦게 인사드려 죄송해요. 저 지훈 씨 아내 될 사람이에요. 일어나세요. 저희랑 같이 들어가요. 아이고, 아가씨, 내 옷이 더러워서 안 돼.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멋지세요. 저 할아버님 손잡고 들어가고 싶어요. 지훈은 눈물을 닦고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배인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일 앞자리 혼주석으로 모셔주세요. 오늘 제 주례 선생님이자 제 아버지 자리에 앉으실 분입니다. 그날 버진로드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아름다운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신랑과 냄새나는 점퍼를 입은 넝마주의 할아버지. 하지만 하객들은 아무도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굽은 등 위로 눈부시 조명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지훈 씨네 거실, 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낡은 흔들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곳엔 말끔한 실내복을 입은 박영식 할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며느리 수진 씨가 깎아준 사과를 드시며 손주가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고집은 여전하십니다. 아들이 사준 비싼 안마의자는 전기세 나간다며 옷걸이로 쓰고 계시고 그 빨간 내복은 여전히 장롱 제일 깊은 곳에 모셔두고 계십니다. 입으면 달아 없어질까봐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시다네요.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가장 춥고 배고픈 순간 서로의 체온으로 시린 등을 데워주는 사람,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가족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하는 말은 아끼는 게 아니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셨다면 댓글에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 같은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